이관영 사장님의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그 발표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용인시가 주관하는 이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말에 저희들 그동안 조금 그 업무 효율성에 일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나 또 중장기 경영 전략상 필요한 업무 수행에 이제 좀 합당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좀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 임원분들 소개드린 것처럼 전에는 이제 이 본부 또는 이제 사업소, 실 이렇게 되어 있던 구조를 모두 본부 체계로 좀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팀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좀 개수를 좀 줄여서 그 직급 단위로 이제 처와 또 과부의 팀 조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 이제 직원들의 좀 사기 역량을 위해서도 조금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그 인사적재, 하이직의 인사적재 관련된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서 금년은 조금 더 힘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PPT로 간략하게 금년도 계획 주요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짧게 말씀드리고 이미 좀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서 작년도 주요 성과는 가급적 일부를 좀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금년도에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업무 목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200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2011년도에 지방공사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4본부 또 1개 실 12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개 실은 이제 사장 직속의 이제 안전감사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454명에 414명 2월 1일 현재 그렇고요. 상반기 중에 이 시에서 공기업 통합 채용을 통해서 아마 결혼 등을 충원을 할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본 예산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은 4,418억 원입니다. 저번금은 1,586억이 되겠고요.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부채 비율 한 102%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2월달에 좀 어려운 여건이긴 했습니다만은 현금 300억 원 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자본금 중에서 현금 자본금이 1,402억 원으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금 확장을 통해서 향후에 자체적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은 이제 공공기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민간합동 SPC 방식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또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GTS 용인용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한 센터, 제2용인 테크노밸리 등이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1년도에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시설물 인수 인계나 또는 관련된 연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 같이 현황 사업을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싱갈로고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뮤지엄아트 거리 조성 사업 등 4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주환경 개선 사업은 보림 1지금 5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건물 건립 사업은 지금 현재 아직 시공은 아니고 설계 단계에 있긴 하지만 동부지역 여성복지위원회에 대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 있고 종합복지위원회에 대한 공사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이제 미르스타디움을 비롯해서 7개의 이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복지시설인 모형 다목적 복지기관도 저희 공사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사시설의 평원의 숲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사업으로는 이제 재활용센터 2개소를 비롯해서 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이나 또 공중화장실 등의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은 현재 공용주차장 35개소를 비롯해서 개인보관소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서 뭐 24시간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차량은 72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뭐 사업 성과는 뭐 각각 좀 생략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관심사항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보상 관련된 게 아마 시민분들이나 언론인분들의 관심사항인데요. 현재 그 본단지에 대한 토지 보상 기준으로 한 96% 수준으로 가고 있고 사실상에 거의 완료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안전환경 조성이나 또 시민 맞춤 명의 서비스 체계 또 이 청년 기업 문화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성과 있게 그 운영을 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영평가는 좀 전년도 21년에 비해서 한 등급 상향을 했고요. 고객 만족도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은 좀 한 3% 정도를 다운시켜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BT 개발 사업의 그 사업비 재원 조달에 좀 여건을 좀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외 평가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미음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 금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과제별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계획은 좀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ESG 관련돼서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저희들 과제 설정에 관련된 의견들을 좀 수집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아울러서 그 민선 8기 시정 비전 또 추진 목표 또 발전 전략 등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략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중장기 대응 전략상의 핵심 가치 4개를 좀 연계를 해서 금년도 핵심 목표를 다음과 같은 4개로 설정을 했고요. 그 각 이제 핵심 목표별로 실행 과제를 한 64개로 설정해서 현재 그 계획 등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과제는 뭐 이 중에서 모두를 할 수는 없고요. 한 16개, 17개 정도의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인 그 신규 사업의 본격화 및 수익 창출에 관한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신규 개발 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정 비전 사항의 그 목표하고 그 발전 전략을 연계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하되 또 공익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추진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약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공사의 그 역할을 또는 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개를 발굴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이제 발굴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시 그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단계별로 자체 사업성 검토 또는 타당성 영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실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몇 개를 검토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여건에 따라서 그 시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에서 또 정책적으로 신규 사업을 검토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 역할을 고려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등 이런 일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은 아마 최대 규모일 겁니다. 현재 총 사업비 한 8조 원 정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지금 지분이 좀 약하긴 합니다. 5%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긴 한데 보상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이제 그 면적 기준으로 한 전체 면적이 한 7% 정도.
또 보상비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전체 보상비 한 15% 정도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는 구역에서는 현재 그 토지 기준으로 보상이 한 60%를 좀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뭐 그 상반기 중에 실직의 인가고시를 거쳐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아마 많은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발생할 경우에 그 개발이익금을 지역내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이제 기본협약 체계를 현재 이 공동 시행자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보상비 정산 등에 관련돼서 그 실무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하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랫폼 시티 내에 GTX 용인용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 환승센터 건설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이제 교통 허브를 구축을 하고 또 그 생활, 또 첨단 산업, 마이스 등의 새로운 융목합의 그 도시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총 사업은 한 8,500억 원이 되는데 이거는 뭐 조금 변동성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SPC 형태의 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이게 고속도로 상공에서 버스 환승을 하는 구조고 이제 GTX 또 고속도로 그 외에 이제 환승체계 그다음에 스카이파크라는 이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체계 통로상의 이제 공원 이런 구성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구조물이 현재 고속도로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이제 EX허브 개발 계획을 7월부터 현재 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인시 또 경기도 철도공단 또 도로공사 또 저희공사 등이 참여하는 그런 신유협의체를 이미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의 회의를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좀 논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상입니다. 여기는 사실 저희 공사가 SPC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이제 보상에 관한 업무입니다. 현재 본단지 기준으로 이제 이 토지 보상은 사실상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제 금년도에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또 보상을 착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물 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물 수용 재결에 대한 신청이 이미 들어갔고 특히 5월달에는 이주자택지나 생활대책용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SPC 용일반 산단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마 좀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조금 어려운 점은 이쪽이 위헌 이제 연고가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종중과 관련돼서는 협의가 잘 되질 않고 또 분명히 이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이제 방문 협의 설득을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향후 일정을 고려해서 수용 예결 추진 등 신속한 분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내년 말 정도 계획되어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생산 시설 이게 팹이라고 하는데 팹 1번 팹을 착공할 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재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제2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하나솔루션과 같이 SPC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이제 보상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대주주 포함한 토지주들에 대한 사전 좀 협상을 좀 시작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9월달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보상에 대한
그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보상에 있어서 좀 최선의 방법을 좀 찾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혁신 목표인 혁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월 27일부로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재해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서 뭐 미르스터디움이라든지 이런데 이 실제로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이제 고소구역에 대해서 부식이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하는 그런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을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5월부터는 이 가상현실 교육도 같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제 안전 울타리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큰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워 주차장 등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울타리도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존 수영에 대한 부분은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프로그램 내용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인용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재복구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추진합니다. 저희 본사에 정보통신실이 있는데 여기에 재난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외부 사업장에 백업 자료 보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7월부터 이제 재복구 데이터 센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위해서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에 알맞은 네트워크 전용 회선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 선제 보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소개되고 있는 아르피아 방수공사나 시민체육센터의 덕트교체성 공사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안전시설 보완을 상시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목표인 시민 맞춤형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실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일방적 계획에 의해서 그냥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껏 사업을 해놓고 정작 그 안에 있는 주민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호응을 못 받거나 또 시행착오 때문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주민 참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이동 2구역이 대상이 되는데요. 지난 이제 3월 초에 주민 참여단 6분을 위촉을 해서 현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5회 이상의 이제 주민 참여단의 의견 취합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 시행을 통해서 좀 더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상가리 1구역은 작년에 주민 참여단 활동을 일단은 9월까지로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설계에 좀 다시 변경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주민분들한테 변경 반영된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는 다시 주민분들의 주민 만족도를 포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공용 주차장 내에 방전 차량에 대한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이 좀 배치된 공용 주차장 한 9개소에 대해서 방전 차량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4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차량 정차를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그 용인 지역이 좀 넓고 하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이 긴 데 대한 이제 여러 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뭐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다 채울 수는 없었고요. 이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현재 7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4대를 정차해서 76대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늦어도 7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교통약자 보호처 택시도 현재 이제 1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50대를 정차해서 150대를 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6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시민체육센터에 대한 회원관리 시스템을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이 될 텐데요. 예약 서비스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요. 특히 좀 그 지역 주민이나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 감면 서비스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의 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르페아도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요. 아마 이 9월부터는 개편된 회원관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핵심 목표인 공사 운영의 투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먼저 그 부회관리 병행 시스템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인정을 이미 받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윤리 경영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육 또는 반부패 활동 참여 이런 데 있어서 특히 저희들 그 간부 직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데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홈페이지 내에 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헬프라인을 통해서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조사와 시정 조치 등을 하고 신고 결과에 대해서는 신고자에서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패 그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또 계약 분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패 리스크를 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될 텐데 또 아마 이 대외적인 신뢰도 측면에서도 저희가 개선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내부적인 공사업무 포털에 공직기강이 해야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 신호등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연중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조금 취약 시기인 뭐 연말연시나 명절 기간, 휴가철 등에는 특히 좀 강조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를 해나가는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전체 업무 계획 중에서 과제별로 대표적인 몇 개씩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